네, 레전드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서 우리 주식시장의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그 시간인데요. 자, 오늘 목요일의 전문가는 이승행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데니얼 카너먼의 투자 전략이 궁금합니다. 그 이야기 시작해 주시죠. 네, 이제 이 시간 시작하고 이제 벌써 3시간째인데요. 오늘은 이제 또 데니얼 카너먼의 여러 가지 연구 관련 중에서 편향과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게 뭐 수많은 여러 가지 뭐 매매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나도 모르게 범하게 되는 수많은 실수, 실패의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뭐 어제는 크게 올랐고요. 오늘도 이제 아침에 지수 시가부터 갭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하지만 한동안 한 11월 달부터 해서 이 금리 인상, 죄송합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그런 부분들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지수가 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포를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사실 요번에 하락은 지난 8월 달에 하락에 비하면 뭐 귀여운 수준이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하락한다라는 게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죠. 근데 하락하기 전에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상승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역사는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그런 것일 텐데요. 조금 더 세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떻게 보면 버블과 공포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버블, 그러니까 거품이 끼었다라는 거죠. 이제 가장 근대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뭐니 해도 이 한 400여 년 전에 있었던 네덜란드 튤립 파동이 아닌가 싶어요. 보통 이제 이런 경제 사이클과 관련된 서적들을 보면은 자주 소개가 되는 사례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튤립 이게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구근 한 뿌리당 이 가격이 나중에는 오르다 보니까 거의 당시에 네덜란드 집 한 채 값에 달할 정도로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어떻게 꽃 하나 가격이, 한 송이 가격이 어떻게 그 집 한 채 가격이 될까 싶은데 이게 정말 투기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죠. 사람 마음이 더를 바라게 되면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튤립이 이제 뭐 씨앗을 뿌리고 구근까지 형성하는데 보통 3년에서 길면 7년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서 처음에는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막 올랐지만 나중에 이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에 의해서 나중에는 이제 공급이 넘치게 되고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폭락이 발생하였죠. 뭐 멀게 보지 않더라도 최근에도 뭐 국내 증시, 해외 증시 할 것 없이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그때 당시 뭐 IT라는 이름만 붙으면은 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우리나라도 코스닥 시장 초창기에 뭐 다음이라든가 당시 뭐 세럼 데이터 기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그냥 상한가가 막 몇십 번 연속으로 나올 정도로 지금 같으면 이제 발생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랬었죠. 근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 이상의 폭락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2007년, 8년 상황이죠. 미국 신용,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과 관련된 거품이 꺼지게 되면서 이제 큰 상승 후 큰 폭락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품이 붙는 상황과 그 다음에 폭락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 연구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데니얼 카너먼의 발언은 아닙니다만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는 짧은 기간에 엄청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중기적으로도 그렇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과거에 거품이 붙었던 사례, 과거에 폭락이 발생했던 사례들을 다 잊어버리곤 한다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학습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잘못된 것에서 실패해서 거품이 붙었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배울 수가 있고 또 폭락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공포를 사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 그림을 만들어 줬는지 이런 것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나가면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불과 4개월 전 8월 달에 어떻게 됐었나요? 지수 폭락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형 우량주들이 어떤 흐름이 나왔나요? 아니 뭐 개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에 8월 달에 폭락 후에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 폭락이 발생했을 때는 기회입니다.
하락은 오히려 선수들은 이걸 내가 어디서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면 싸게 사들어갈까를 따지지 그걸 가지고 겁먹어서 그냥 마냥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이번 11월, 12월 상황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 그러니까 거품이 붙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이 더더더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 그 다음에 또 공포 상황에서 매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겁에 질려서 매도하게 되는 이런 투자 결정의 과정, 내 의사결정 과정에 사실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이 토마토에서 활동하는 저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분들이 항상 특히나 유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자기 귀인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좋은 결과는 내가 잘해서고 나쁜 결과는 타인이나 상황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경향. 이게 참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하죠.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뭐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안 되면은 주변에 상황이 안 좋아서, 여건이 안 좋아서. 근데 요새 하는 말로 이제 좀 안 좋은 용어긴 합니다만 금수저 수저라는 이 용어처럼 물론 이제 당연히 그런 것도 중요하죠. 얼마나 내가 받을 수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또 이렇게 무조건 상황 탓만 해버리게 된다면 사실 답이 안 나오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스포츠 선수들에서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또 학자들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어떤 경기의 결과가 잘 나왔어요. 성적이 좋아요. 이럴 때 그 선수들에게 이제 응답을 받아봤더니 응답자의 75%가 실력이 좋아서,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잘해서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만약에 성적이 좋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적어도 한 75% 정도의 선수들이 내가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한 20%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한 55%만이 내 실력이 부족해서라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다른 탓을 하는 거죠. 심판이 문제가 있었다라든가, 날씨가 어쨌다라든가, 하여튼 축구 같으면 잔디가 오르지 않았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매 실패의 이유가 내가 잘못 분석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건 전문가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건 꼭 주식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흔히 하는 게 이거죠. 실패를 했을 때 흔히 하는 게 시장이 안 좋았다, 시황이 안 좋았다, 계속 지수가 요새 밀리는데 내가 돈을 어떻게 버느냐, 혹은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았다, 추천이 잘못됐다. 남을 탓하거나 시장 상황을 탓하면 그 순간 마음은 조금 편안해질지 모르지만 사실 결과는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장이 나쁘니까 돈을 벌지 못한다. 예. 물론 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장이 나빠도 돈을 버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될 수 있어야 하고요. 자, 일단 장이 빠지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올해 종합주가지수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4월 말부터 지수가 꾸준히 빠졌죠. 이때는 이제 계단식으로 좀 일정한 간격으로 빠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이제 점점점 이제 마음속에 스물스물 불안감이 나타나다가, 그러다가 이제 8월 달에 지수 폭락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 그때 정말 주식을 갖다 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었죠.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나요? 올라가줬습니다. 4월 달에 22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갔던 게 쉽게 말해서 거품이 붙은 거였다면, 그 거품이 꺼지면서 공포의 투매가 나온 거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건 뭘까요? 하락장에서 준비할 것은 이 공포로 인해서 투매가 나왔을 때 저평가 종목이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겁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차분하게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이 내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내려오는지 지켜보자. 즉,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는지를 차분히 지켜보는 겁니다. 겁을 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준비된 매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냥 단순히 종목을 봐도요.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경우입니다. 비슷하죠. 얘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기도 전에 먼저 빠지는 모습이 연출됐었어요. 그랬다가
8월달, 7, 8월달에 크게 더 강하게 빠지는 모습이 연출되었고 현재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얼마가 올라갔나요? 45만 원에서 65만 원, 거의 50%가 넘게 한 3달여 만에 올라간 상황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이제 또 추격 매수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하락장에서 오히려 내가 매수할 종목이 없는가? 이거 과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 지금 오늘은 분위기가 좋지만 어쨌든 그 앞전에 11월부터 진행되던 하락장에서 선수들은 오히려 차분히 기다린다라는 거죠. 무엇을요? 종목을 싸게 사기 위해서. 싸게 살 종목이 있는지를 찾는다라는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한전기술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얘도 네이버처럼 올해 4월 달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작년부터요. 계속 빠지던 종목이 역시나 8월 달 즈음에 저점을 만들고 올라갔죠. 그렇죠? 이동평균선과 121선을 맞고 계속 떨어지던 흐름인데 특히 이격을 많이 벌려줬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투자자들이 겁을 많이 먹고 던졌다라는 거죠. 저평가 국면이라는 게 여러분 별게 아닙니다. 바로 투자자의 공포가 만들어내는 상황. 그때가 바로 저평가 종목을 내가 가장 잘 찾을 수 있는 시기라는 거거든요. 이게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겁을 내실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절대로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라면, 그러니까 대형 우량주나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면, 소위 말하는 중소형주나 개별주는 조금 방법이 다릅니다. 대형주들은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게 교본이라면 개별주는 반대로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한 종목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8월달 상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요. 8월달에 지수 폭락이 나오는데도 얘는 여기서 보시면 두 번이나 상한가를 만들어줬어요. 이 각각의 상한가 상황에서 여러분 상한가 나왔을 때 조정받았을 때 어떻게 들어가실 수 있을까요? 혹은 뭐 상한가 후에 음봉이 만들어졌을 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시장이 나빠도요. 개별주들은 강한 종목이 있습니다. 개별주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시장과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단 얘네들을 또 그렇다고 해서 추격 매수 양봉 구간에 따라 들어가 하시는 건 절대로 안 돼요. 강한 종목도 역시나 음봉을 만들어서 조정을 줬을 때 내가 매매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야만 합니다. 자, 8월달 사례였고요. 이것도 8월달입니다. 여러분, 지수가 지속 급락을 하는 상황에서도 상승을 했을 때 이럴 때 뭐 음봉이라든가 혹은 그 전날 시가 마이너스만 들고 막 5선까지 밀리는 상황에서 여러분 접근하실 수 있을까요? 선수들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여기에는 철저한 완벽한 매매 원리가 필요합니다. 아무거나 다 된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분명한 건 추격 매수는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그것이 조정받았을 때. 8월달 이야기니까 조금 잘 감이 오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봤던 종목 8월달에 그러고 나서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요. 그 후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최근 사례를 보도록 하죠. 여러분, 최근에 지수가 많이 빠진 게 언제였나요? 지난주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 초까지 특히 많이 빠졌었죠. 그죠? 지난주에 이제 막 전저점도 막 깨고 지수가 그러다 보니까 되게 겁을 먹는 상황이었었는데 딱 뭐 지난주랑 이번 주 초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써니전자입니다. 안철수 테마주고요. 개별주를 매매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게 거래의 금액인데 이렇게 거래량이 막 몇 천만 주씩 터지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매매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강한 종목 보시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여러분 이 캔들 보이시나요? 이 종목 위아래로 등락률이 거의 20%가 나왔습니다. 이거 시가 이하 음봉 구간에 접근해서 위에서 파는 게임 해보실 수 있을까요? 물론 포인트는 강한 종목이라는 겁니다만 접근 자체는 그것이 또 우리에게 겁을 줄 때 시가 마이너스를 통해서 공포 상황이다 보니까 접근 여부를 따져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 여러분 급등을 하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첫 번째 음봉 말고 두 번째 캔들이 양봉입니다만 시가 이하 음봉 구간이 있었죠. 여기서 접근하실 수 있을까요? 얼마 안 돼 보이시죠? 몇십 프로가 나온 겁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지난주에 지수 폭락이 나오던 상황에서 만약에 두 번째 음봉에서 접근을 해서 고점에 잘 팔았다면 거의 20% 정도가 됩니다. 팔고 났더니 근데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팔고 나서 내려가는 거는 그거는 상관할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죠?
팔고 나서 내려간 거니까 사실 하락장에서 무조건 끌고 가는 것보다는 적당히 수익을 먹고 빠져나오시는 게 훨씬 더 좋기는 해요. 근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다 지금 보시는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장이 빠져도 센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들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는 가치 투자 종목들은 그 공포의 투매 후에 저평가 종목을 찾아 들어간다면 개별주는 강한 종목이 조정을 받았을 때 장이 빠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종목이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문제는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자기 귀인 편향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매매를 가로막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너무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바로 매매일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매매일지 작성이요, 단순히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이건 제대로 된 매매일지가 아니에요. 그건 장부죠, 장부.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를 쓰셔야 돼요. 왜 여기서 매수를 했고 왜 여기서 매도를 했는가. 그것이 남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라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좋아 보여서 샀다, 그냥 이평선이 있어서 샀다, 이건 이유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매매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옳은 이유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건 실력이 맞아요. 하지만 잘못된 이유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건 행운입니다. 그 행운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비슷한 매매를 하게 되면 또 잘못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걸 또 막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결정들을 막게 되는 것이 대표적인 게 또 사후 해석 편향이 있어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 전문가들이 제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과가 이랬으니까 이건 했어야 됐다. 결과가 이랬으니까 팔았어야 됐다. 이러한 것들 역시 매매일지를 작성하면서 투자의 과정과 이유를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여러분께서 이겨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매매일지 여러분 쓰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안 쓰고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 투자를 한 이유, 왜 이런 과정에서 이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 포인트를 잡았는지, 이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결과가 아니라 투자의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정답을 찾아보신다면 장이 빠지든 오르든 그에 상관없이 수익 챙기시는 것이 분명히 가능할 것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행 전문가였습니다. 데니얼 카너먼의 투자 전략을 들어볼 수 있었던 그 시간이었는데요. 성공한 그 사례보다는 이 실패한 사례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철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까지 해서 오늘 준비된 순서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